밤사이 전남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평에는 시간당 67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북부는 만주시각과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올해의 장마는 전체 장마 기간 평년값의 2배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아직 장마 종료 시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역사 탐방에 나선 전남대 학생들이 독일의 단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단심줄 놀이를 펼치며 평화와 화합을 알렸습니다. 기존 배터리 드론의 짧은 비행 시간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드론이 개발되면서 섬적 무인 택배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평에는 시간당 67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절개지와 축대 붕괴는 물론 축사까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축사 지붕 바로 밑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축사 안에 있는 소들은 머리만 내놓고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한평에 시간당 67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소 200마리가 있는 축사가 침수됐습니다. 소는 물소리가 들었지. 가슴까지 찼지 지금. 그리고 송아지 건지로 들어갈게요. 여기 차. 축사 옆에 쌓아놓은 공포 사일리지들도 저수지로 변한 논까지 떠밀려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지금 빨리 물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사 유출과 주택 담벼락 붕괴 등도 잇따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한평분기점 인근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강한 비로 보시는 것처럼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인근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택 담장이 무너지는 등 전남에서 40여 건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막막하죠. 이게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좀 멈춰야지 작업을 해도 할 것 같은데. 기록적인 폭우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한평 지역 지하차도도 모두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암에서는 지난 폭우로 침수를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이 또다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어. 근데 얼른 대피하라고요, 이 복지관으로. 그래서는 이렇게 빨리 왔더니 그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는 7개 시군 155명이 산사태나 주택 붕괴 등의 우려가 제기돼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에서는 일부 도로가 50년 만에 침수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오늘 새벽, 목포시 석현동 왕복 8차선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겹게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6시간이 지났지만 도로 곳곳은 여전히 침수돼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인근 가전 매장에 있던 냉장고가 도로 정중앙까지 흘러왔습니다. 목포바다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어젯밤부터 나와 손을 써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50년 전에 살았는데 물차는 처음이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찼어요. 인근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이 사방에서 밀려들면서 차량 2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가 참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막막하죠.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난감하네요. 이렇게 물에 잠겨서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도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폭우의 일부 도로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암에서도 오늘 새벽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앞 도로는 물론 상가 1층까지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차를 밀면서 간다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허벅지까지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올해의 장마. 전체 장마 기간 평년값의 2배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나 했더니 이번엔 태풍 독수리가 북상하고 있어 장마 종료 시점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주말부터 사흘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진 광주 전남. 신안군 안좌면 383.5mm를 최고로 한평 272mm, 목포 236mm 등 3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온 만큼 전라남도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재난대책보고회를 주재한 김영록 지사는 돌발성 호우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 대책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광주 전남 주요 지점의 평균 강수량은 688mm. 전체 장마 기간 평년값인 338.7mm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의 경우 1000mm를 넘기면서 1년 평년 강수량의 72.5%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7월 하순이면 장마가 끝나지만 현재 제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하고 있어 올해 장마 종료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태풍 이동 경로의 변동사항에 따라 우리나라 부근에 기압계에 영향을 주어 정체전선 위치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번 비는 25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기간에는 폭염이 찾아오겠고 이후에는 또다시 50에서 60mm의 국지적으로 강수가 집중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계속된 장마로 목포 종합경기장 완공 시기가 당초 7월 말에서 8월로 연기됐습니다. 목포시는 계속되는 장마로 외부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8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지붕 공사와 트랙 공사 등을 마무리해 전국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서영암 농협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위해 경희대학교 연합의료동아리와 함께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서영암 농협과 경희대학교 연합의료동아리는 이재민 대피소에 대형 선풍기 등 물품을 지원하고 침수로 인한 조합원들의 질병 예방과 전염병 차단을 위해 긴급 의료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서영암 농협의 이번 의료 봉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유럽 탐방 소식입니다. 전남적 학생들은 독일의 단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단심줄 놀이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합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마주보고 싸우다 쓰러집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싸웠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브란덴부르크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강술래에 이어 단심줄 놀이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학생들의 마음은 아쉬움과 함께 후련함이 교차합니다. 브란덴부르크에서 해보니까 감회가 새로웠고요. 사람이 많아서 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더 잘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퍼포먼스에 이어 릴레이 발언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영어로 평화와 미래, 공존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브란덴부르크 문이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는 걸 들었을 때 빨리 한국의 38도선도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에너지 자립촌인 펠트하임을 찾았습니다. 14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증폭시켜서 환경과의 공존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환경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노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더 알릴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독일 역사 현장 등에서 단순히 배우고 느낄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완도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사전 타당성 평가에 대해 보완 요구를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 해수부로부터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평가 자료를 보완해 오는 9월 문체부 타당성 평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지만 박물관 시설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사전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전남연구원이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6실 2단 9센터 체제로 전환했으며 당분간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전남에 특화된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배터리 드론의 짧은 비행 시간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드론이 개발되면서 섬 지역 무인 택배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유인도만 256개에 달하는 완도군이 시연회를 갖고 드론 배송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구급약을 매달고 항구를 떠난 드론이 바다 건너 목적지에 도착해 약상자를 떨구고 되돌아옵니다. 휘발유와 전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14m, 시간당 10mm의 강우에도 최대 시속 70km로 최장 3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3시간 이상, 그다음에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들 하이브리드 드론은 병렬식이라고 해가지고 4개인 비행 날개를 6개로 늘리면 최대 30kg의 중량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256개의 섬을 보유한 완도군은 하이브리드 드론 시연회를 열고 섬 무인 택배와 적조 예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안정적인 채공 시간과 비행 안정성입니다. 하이브리드 드론 이런 시연을 통해서 앞으로 무인 택배까지 확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점차 좀 넓혀서 수산과 농업 분야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중량물 운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 개발이 활성화되면 날씨에 영향받는 섬 지역 물품 보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경찰청은 관급공사 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와 군청 공무원,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억 원대 관급자재 공급 수의 계약을 맺는 대가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산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목포시의 한 공원 내 차량에서 해군 삼함대 소속 여성 장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장교는 최근 몸이 아프다고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섬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방문 의향이 82.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남 도내 50개 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본인이 방문한 섬 추천 의향도 83.6%로 조사됐습니다. 섬 방문 동반 유형은 가족과 친척이 가장 많았으며 방문 목적은 자연과 풍경 감상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무안군 마동 선착장에 계류 중이던 선박에 침수 전복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파출소 구조팀과 서해해양 특수구조대를 급파해 침수된 1.85톤급 어선 등 7척의 선박의 침몰 방지를 위한 홑줄 보강 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안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목포해수청은 이 기간 이용객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41만 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방학과 휴가 시즌이 집중된 8월 5일에는 2만 7천여 명이 몰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특별수송기간 섬 지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 350여 회가 증가된 8,710회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오는 28일 완도군 신지면에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를 열고
해양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조선대학교 해양실증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160억 원을 지원해 관련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국내 해조류의 다양성 탐구와 해양 헬스케어 산업의 실증 연구와 개발, 기자재 임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광주 전남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산 보리와 호밀 보급종 238.7톤을 공급합니다.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 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 종자로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하며 종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25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